반갑습니다. 도하타입니다. 12월 24일 오늘 종목 검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수부터 볼 건데 지수는 딱히 뭐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예.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를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뭐 조금 더 조정을 하고 이제 수렴을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갈지,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이제 그 상승의 어떤 모습이 나올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 하락을 할지,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맞춰서 또 뭐 지수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뭐 기법의 원칙대로, 기법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뭐 불확실성이 좀 많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크게 급락이 나올 뭐 이런 식의 어떤 급락이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급락이 나올 확률은 좀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릅니다. 항상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락의 어떤 요인이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일단은 지금 좀 하락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몰라요. 정치는 요물입니다. 그래서 딱히 그 관련해서는 뭐 언급할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지금 조기 대선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대선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정치 관련 뉴스들은 조금씩 좀 챙겨 보시는 게 아무래도 요거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 정도만 좀 챙겨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지수는 뭐 딱히 볼 게 없으니까 일단은 빼고, 일단 오늘 종목 검색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목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어쨌든 대선 테마주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몇몇 그 종목들은 좀 1차 상승을 크게 한 이후에 좀 어떤 눌림을 강하게 받은 상태에서 좀그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한번 좀 눌러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볼까.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냥 생각과 개인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빠르게 종목 검색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일단 AF부터 가볼게요. 비보존 제약이 일단 AF로 잡히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별주로 뛰었죠. 그 비마약 진통제인가요? 그쪽 해서 뭐 신약 개발업 쪽에서 올라갔는데 일단 살짝 좀 애매할 수도 있고 자리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보는 뭐 괜찮다라고 보는 이유는 여기가 상한가가 나왔었잖아요. 상한가가 나왔었고 그 상한가의 종가가 7,930원인데 거기를 지금 또 거기도 지금 깨고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하락 폭이 단기 지금 급락이죠. 마이너스 43%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기법 조건에는 일단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오늘 아마 포착 종목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집단성이 없어서 그게 조금 살짝 좀 꺼려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를 그러니까 하루 더 지켜보고 할까 어쩔까 지금 종가까지 한번 요거는 고민을 해볼게요. 다른 종목이 없다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보존 제약 일단 킵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사항이 없고 요것도 해당 사항은 없고 오늘 종목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 이것도 해당은 안 되고 신규주는 안 되고 조건이 안 맞고
가끔 이렇게 검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유안타가. 좀 짜증나요. 그럴 때. 해당이 안 되고, 종목이 이건 뭐 해당이 안 되고 당연히 이거는 코스닥 150 패스. 종목이 전혀 없네요. 오늘 종목이 잡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지금 뭐 장이 아무래도 뭐 방향을 안 잡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종목들도 기법에 잡히는 종목들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뭐 기법은 그 세력의 어떤 의지가 반영되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지수가 방향을 못 정하고 있으니까 세력들도 딱히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있겠다. 지금 오늘 그 이 로봇 테마가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테마 동향을 저는 이제 이거 통합 뉴스에서 장중에는 요 테마라고 검색어를 쳐서 오전장 테마 동향 그럼 좀 있으면은 또 오후장 테마 동향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오전장 테마 동향을 항상 뜨면 11시 한 20분쯤 이때쯤에 뜹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그 좀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가 뭔지 이렇게 항상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선 업계에 로봇을 도입을 이제 할 뭐 그런 분위기인가 봐요. 그래서 협동 로봇 테마라고 해서 이렇게 협동 로봇 이렇게 또 로봇 테마가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뉴로메카랑 그 다음에 뭐 덴마크의 유니버설 로봇 이렇게가 여기 HD 현대 사모의 뭐 어떤 조선소 협동 로봇의 어떤 그 뭐 무슨 경쟁을 하고 있나 봐요. 어떤 수주를 위해서 계약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유로메카가 좀 강하게 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클로봇이라고 신규 상장주거든요. 어쨌든 요 테마 동향 좀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 뭐 반도체는 뭐 딱히 볼 게 없었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재료가 좀 약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훑어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클로봇이 일단 좀 더 대장격으로 움직인 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등록은 해놨는데 클로봇, 유로메카,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근데 얘는 이제 워낙 뭐 시가총액이 높거든요. 2조 6천억. 그래서 요건 아마 좀 제외를 할 것 같고 클로봇이랑 뉴로메카 두 종목이 지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도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엄청 강하게 뛰었었죠. 그래서 로봇 테마가 형성이 되면 좀 그래도 강하게 움직여주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뭐 시가총액도 무난하고요. 유동수가 820만 주라서 굉장히 좀 가볍게 탄력성이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다 그러면 뭐 에브리봇도 있겠고 그 다음에 SBB, SPG 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클로봇,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브리봇, SBB테크, SPG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종목들은 예전에 그냥 또 다르게 뛰었었죠. 그때 휴림로봇 뛰면서 같이 얘네들이 좀 뛰었었는데 얘는 그냥 일반 뭐 AI 로봇 그런 쪽인 개념인 거고 이번에 협동 로봇 관련해서는 요렇게가 뛰고 있으니까 한번 등록해 놓으시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클로봇은 그냥 느낌이 이거 상따를 해야 되나 이게 좀 상한가 갈 느낌이거든요.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상따를 그냥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로메카가 그 다음 이제 뛰고 있어서 뭐 클로봇이 상한가를 가면 뉴로메카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지금 여기 눌리면은 좀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눌림도 나오질 않았고 클로봇도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한가 잘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지금 로봇 테마 오늘 관심은 포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보존 제약은 뭐 일단 AF니까 요거는 보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뉴로메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장주는 일단 클로봇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오늘 할 종목이 이제 대동기어는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또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서 좀 내려와 주면은 대동기어는 오늘 포착 종목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좀 더 떨어져야 돼요. 예, 좀 더 떨어지고 하락을 좀 더 해서 마감을 하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성창투는 어제 제가 이거 우리 카페 기법 포착 종목 다른 건 다 없죠. 여기 뭐 12월 22일 날 가장 최근에 했던 종목이 써니전자였는데 써니전자도 뭐 잘 수익이 나와줘서 다들 어저께 잡히자마자 그 다음 날이었죠, 바로. 그래서 바로 수익이 나왔었고, 여기 포착 종목에 대성창투가 있었는데, 어제가 이제 디플러스 3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코멘트를 달아드렸고, 그 다음에 디플러스 3일이었는데 오후 2시까지,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이렇게 봅니다. 저는 실제로 매매를 할 때 디플러스 2일째 매도 원칙이 돼 있어요. 여기 돼 있어요. D 플러스 2일 이내에 목표가를 목표가 오면 매도를 하면 되고, D 플러스 3일째에는 일단 2시까지 지켜봅니다. 2시까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2시까지 지켜보시고, 2시까지 반등이 안 나왔어요. 상승이 안 나오고, 근데 내가 지금 보통 이제 손실로 돼 있다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2%에서 분전 사이에서는 대응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게 안전합니다. 그냥 경험상 그게 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게 마이너스 1% 근처에서 움직였었어요. 2시까지. 그래서 대성창투를 보면 어제 날짜를 보면 2시쯤에 여기가 계속 그 마이너스 1%쯤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량을 전부 다는 못 털어냈고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털어내고, 그리고 뭐 오늘 또 다 털기는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2시까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그래서 장중에 아침에 이렇게 올라오고 하길래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목표가까지는 못 왔어요. 그리고 아예 평단가가 이제 1909원이었나요? 이춤해가 된 상태여서 1909원이었는데 1909원까지 오면 그냥 털려고 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오지를 않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움직임이 이제 살짝 2시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오늘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더 하락이 나오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마이너스 1%면 얼마든지 손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기억도 안 나요.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내로 손절을 한 종목들은 나중에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만큼 어떤 본인한테 타격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끊어주면 돼요. 다만 이거를 끊지 못하고 이게 하락을 뭐 더 크게 해가지고, 사실 이게 하락할 수 있는 어떤 아직 뭐 많이 있거든요.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그러니까 못 끊고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뭐 10%가 넘어간다거나 손절을 못 하고 해서 그렇게 되면 기억에 남아요.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 대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진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원칙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 종목도 이제 조기 대선 관련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꽤 있습니다. 뭐 지금 일단은 바닥에서 뭐 어쨌든 이렇게 올라온 상태고 눌리고 있으니까 한 번의 어떤 추가 상승은 이후에 지속 상승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의 추가 상승은 나올 가능성은 높겠죠. 다만 추가로 하락을 여기까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얘네들 보시면, 그죠? 이 대선 관련주들 보시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이렇게 보통 가니까
네, 마이너스 40%면 여기거든요. 그러면 1,500원까지도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하락을 이제 맞게 되면 정말 그때는 미치거든요. 예. 끊을 수 있었는데 마이너스 2%도 안 되고 마이너스 1%에서 그냥 끊을 수 있었는데 그걸 들고 와서 크게 하락을 맞는다? 그러면 정말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원칙 대응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여기 포착 종목에서 대동기어는 이제 좀 더 하락을 해주면 종가 마감이 그러면은 아마 포착 종목을 할 것 같고 비보존 제약은 그렇지 뭐 좀 더 하락을 해주면 해줄수록 좋습니다. 음봉 기법은 네,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뭐 몇몇 조건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하락 폭이 크면 클수록 네, 반등 나올 확률은 높죠 더. 그리고 반등 폭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50%가 어디지? 여기구나. 아직은 멀었네요. 오늘 만약에 마이너스 50%까지 온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네요. 그거는 장중에 그냥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13,600원이면 7,800원이네요. 아니구나. 6,800원이구나. 6,800원이 혹시 오게 되면 뭐 오지는 않겠지만 그냥 장중으로 한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기는 한데 그리고 점상 그 다음날 20% 여기서 사는 분들은 없겠죠. 정말 엄청 용감한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종목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뉴로메카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요것도 종가 베팅을 뭐 할지 말지는 조금 고민을 해 볼게요. 만약에 클로봇이 상한가를 만약에 마감을 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물론 상따로 더 보는 게 좋겠지만 상황을 봐서 뉴로메카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오늘 못해도 뭐 하루 더 기다렸다가 뉴로메카가 음봉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뭐 또 해도 되는 거니까 뭐 일단 급할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일단 집단성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게 조금 그 부분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종가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보존 그 다음에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도 오늘 포착 종목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가까지 한번 지켜볼 것 같은데 얘도 딱히 집단을 이루고 뛰는 느낌은 없어요. 그냥 개별로 뛰고 있거든요. 이스트 소프트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MS와 공급 계약 체결 소식, 그러니까 개별주로 움직여서 그 부분이 조금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렇게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뭐 핫한 거는 대선 관련주들일 거고 그리고 뭐 수익을 기대 수익이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것도 일단은 대선 테마주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보고 있는데 뭐야 왜 띄었지 이거? 아우 또 띄었네. 개인적으로 그냥 대선 테마 중에서 가장 먼저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이쪽 우원식 관련주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조금 더 짧은 기간 안에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그냥 개인적인 그냥 뇌피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재명 관련주는 이재명은 거의 확실하죠 대선 주자가. 그래서 탄핵 되고 이제 파면이 이제 헌재에서 파면 선고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은 요거는 조금 늦게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우원식 쪽을 좋게 보느냐? 사실 우원식은 급하게 갑자기 떴잖아요, 그죠? 국회의장인데, 어쨌든 갑자기 좀 부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인맥주들 해서 이렇게 좀 세력들이 작업을 해서 띄웠죠. 대장주는 지금 뱅크웨어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성 OMB, 그 다음에 대원전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후발로 좀 그 뒤에 뛰긴 했거든요. 한국 정밀기계 GH 신소재까지입니다. 네, 경남스틸 여기는 홍준표 관련주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쪽을 보고 있는데 우원식 그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정치 얘기를 뭐 그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그쪽으로는 뭐 제가 크게 뭐 알고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저는 주식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런 거예요. 파면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네, 우원식 관련 주들이 뛸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파면 선고가 나고 나면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재명이 거의 뭐 확실하잖아요. 예, 가장 강하고 영향력이 크고. 근데 우원식은 뭐 아직 사실 기반도 사실 없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움직이긴 했는데 어쨌든 세력들이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작업을 했고 그러면은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작업을 한 거잖아요. 지금 뱅크베어도 자리가 아직 뭐 여기를 돌파한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여기를 돌파를 한 것도 아니고 신고가는 아직 뭐 많이 있고 여유분이 7,000원 지금 7,000원이면 19,800원까지는 아직도 뭐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효성 OMB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직전의 모습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갑자기 이제 부각이 됐었으니까. 예, 그러면서 급하게 띄워놓고 지금 여기서 하락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얘도 마이너스 3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일단은 뭐 돈을 썼고 종목들도 뭐 한두 개는 아니고 어쨌든 뭐 무리를 집단을 이뤄서 움직였었고 그리고 그 뭐랄까 여당 쪽에서는 계속 이재명을 이제 뭐 이재명 죽이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우원식 같은 경우는 뭐랄까 좀 먹잇감으로 좀 보고 뭐 쉽게 말하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쪽으로 좀 뭐 방향을 전략을 잡을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항상 이 주식은 좀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 재료도 그렇고 뭐 테마도 그렇고 항상 좀 신선하고 새로운 걸 좋아하거든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뭐 고인물이라 부르는 거잖아요. 종목들이. 근데 우원식 관련 테마는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 주식 시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테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파면 아직 뭐 탄핵 뭐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분위기는 좋지는 않아요. 뭐 끝까지 법정 싸움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어쨌든 여야가 지금 좀 안 좋고 뭐 계속 뭐 기싸움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우원식 이쪽은 진짜 헌재에서 파면 선고하기 전까지는 가장 강한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좀 눌려주면 원래는 오늘 눌리고 있어가지고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어디쯤에서 사야 될지는 사실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력들만 알겠죠. 세력들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하락을 시킬지는. 가장 만만한 거는 역시나 21선 근처가 되겠죠. 뱅크웨어도 마찬가지로 21선 근처에서 여기 보고 있었거든요. 오늘 하락을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살 수가 없는데 리스크를 많이 안고 가야 되거든요. 그쵸? 리스크를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스크를 많이 안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손절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뭐 하락을 할 수 있으니 추가 매수를 당연히 감안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뭐 내피셜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거의 얘는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뭐 어디쯤에서 사든 결국 올라가면 여기서 팔면은 여기서 사든 그렇죠. 여기서 사든 내가 여기서 판다 그러면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 몇백 원 더 싸게 사겠다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주식을 저는 연구를 하고 있고 공부하는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최대한 좀 안전한 리스크가 좀 적은 자리에서 들어가고 싶은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게 이제 21선인데 가격이 대략 6,000원 부근이 되겠네요. 6,000에서 뭐 6,100원 거기까지 내려오면 한번 추가 매수 감안하고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만 뭐 항상 이렇게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100%는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우원시 관련 한 얘기도 결국은 뇌피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가능성을 이제 판단하고 확률을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원식 말고 두 번째로 좋게 보는 게 저는 이 언론, 미디어 쪽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솔직한 얘기로 이 싸움이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 그 다음에 윤석열이 계속 어떤 죄송해요 헛짓거리 하여튼 뭐 이상한 짓을 해도 얘네들은 상관이 없거든요. 더 오히려 관심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이 언론 테마 쪽은. 그래서 MBC, YTN, SBS는 좀 별개로 뛰기는 했습니다. 이거는 뭐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했다 그래가지고 별개로 뛰기는 했어요. 그래서 약간 움직임은 틀린데 어쨌든 IMBC가 대장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이 한번 1차 상승 후에 지금 마이너스 거의 40% 정도 하락을 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뭐 저거 했죠. 그 뭐 송달을 윤석열 쪽에서 거부를 했는데 송달을 한 걸로 인정을 하고 27일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날 뭐 재판을 하겠다.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그것과 맞물려서 그런 어떤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서 이 대선 테마주들은 또 급격하게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든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언론 테마 쪽은 진짜 뭐 어떤 식으로 나든 계속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얘네들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정답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주식 차트와 저는 연계를 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차 상승, 그 다음에 단기 급락,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음봉이면, 음봉으로 끝나준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절 라인을 여기 직전의 저점이었던 3070원을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고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점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3075원이었죠. 어쨌든 깨지 않았었고 그러면 여기를 한번 손절 라인으로 잡고 오늘 음봉으로 간다 그러면 오늘 얘가 시가가 3185원 그러면 대략 뭐 한 마이너스 3% 정도를 손절로 잡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가버리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잡을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못한다고 치고 그러면은 한번 IMBC 쪽 일단 YTN이 아무래도 IMBC보다는 못한 건 확실하죠. 그리고 IMBC가 오늘이 경고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아마 경고 마지막 날일 거예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12월 10일 이때 지정이 됐었고 그래서 12월 11일부터가 됐고 보시게 되면 10일째 되는 날에 해제가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예정 12월 24일 그래서 최초 판단일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나고 내일 다음 날부터는 얘는 이제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되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괜찮죠. 경고 해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쪽 그 여당 쪽 종목은 사실 볼 게 없어요. 이거 그냥 느낌이 홍준표 관련주들은 좀 급하게 해 처먹는 느낌이에요. 예. 예, 해 처먹는 느낌인 거거든요. 얘네가 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이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로 나오게 되면 사실 강할 수가 없어요. 예, 뭐 지금 전국 뭐 국민적 분위기가 될 수도 없는데 사실 눌려야 되거든요. 근데 눌림도 없이 그냥 예, 그리고 거래 대금도 계속 갈수록 커졌죠. 지금 네, 거래 대금도 이거는 이제 팔아 처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런 종목은. 물론 나중에 파면 선고 확실하게 나고 이제 대선이 확실하게 정해졌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홍준표가 강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한번 보면 돼요. 어쨌든 눌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얘도 분명히 뭐 30% 이상은 빠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얘는 보면 되니까 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사실 볼 것도 없어요. 이준석이든 유승민이든 사실 볼 것도 없고 여기도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괜찮게 보는 거는 저는 이쪽 안철수 쪽 일단은 요 이것과 맞물려서 차트와 저는 맞물려 생각을 하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차 상승 그다음에 단기 급락 얘도 마이너스 34%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일단 매매는 했었지만 그거는 이제 기법상으로 해서 기법 목표가대로 그냥 잘 됐던 거고 어쨌든 이 대선과 맞물려서 조금 큰 수익을 볼 만한 자리가 어딜까를 본다 그러면 얘도 이제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써니전자와 안랩은 안철수 관련 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한번 써니전자 요때 종목 선정을 할 때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워낙에 지금은 이제 뭐 탄핵이 되고 하면 옛날 박근혜 때처럼 그래서 문재인이 뭐 압도적으로 그냥 대통령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이재명이 뭐 그 재판 그것만 뭐 리스크만 잘 지나간다 그러면 거의 압도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도 대표는 대선 관련해서 대표 주자는 후보는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안철수가 될 확률도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그냥 뇌피셜이에요. 그냥 야구에서 말하는 패전 쪽. 근데 패하는 것도 잘 패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경기에도 지장을 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패하는 것도 잘 패배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저는 안철수가 대표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어쨌든 안철수가 뭐 그 저번에 탄핵 그 표결할 때도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소신껏 발언을 했고 해서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만약에 어차피 질 선거, 어차피 질 확률이 높은 이 선거에서 그냥 조금 잘 져보자. 그래서 잘 질만한 패전 쪽으로 안철수가 후보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어요. 주식은. 그냥 그렇게 후보가 됐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아니면 되려고 한다. 그런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어떤 그 꿈, 가능성 그것만 생겨도 주식은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뭐 이때처럼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안철수가 엄청나게 뭐 어마어마하게 인기몰이를 했었었죠. 이때는 이때처럼이 아니죠. 지금은 그냥 지금은 패전 쪽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1차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단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경남 스틸 얘네들은 안 나왔잖아요. 그냥 그죠? 계속 거래 대금은 늘려가면서 고점에서 물량을 팔아먹고 있는 종목인 거고 이쪽 써니전자나 안랩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상승 후에 급락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좀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안 지워지니?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거래 대금이 엄청 많이 터져 있습니다. 써니전자는 지금 1000억 넘어가고 1500억이 넘게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일단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재료가 살아있는 상황이고, 근데 또 몰라요. 이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내피셜이라고 안철수 그 패전조는 잘 지려고 하는 그런 거는 뭐 그냥 개인적인 내피셜이고 뭐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확률을 놓고 보는 거예요. 차트의 자리도 그렇고 돈을 썼고 그래서 이쪽 그래서 우원식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가장 새로운 테마니까 엄청 신선하고 처음 등장한 재료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이 언론 테마 IMBC랑 YTN 이쪽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안철수 관련주 요렇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이 정책 관련해서는 뭐 강하게 아직 뭐 나온 건 없죠. 지금 전국이 뭐 대선 정책을 얘기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나오는 게 아직은 없어요. 그것도 아마 나중에 나오게 되면 아마 파면이 될 분위기가 생겼다. 거의 파면이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만 생겨도 그때 가서는 아마 또 이 정책 관련주들이 또 급하게 막 상승을 할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또 움직임을 보면서 판단을 해 볼게요. 그래서 한번 얼마에 가란 얘기는 저도 못해요. 저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현재 기법에 잡히고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음봉으로 쭉 더 내려오면 얘는 잡히긴 하는데 안 내려왔으니까 땡이고 우원식 관련주도 좀 더 내려와 주고 오늘 음봉이고 내일도 음봉이면은 아마 기법에 잡힐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 관점이 그렇다라는 거. 대선 테마주에는 뭐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길게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대선 테마주들이 길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급하게 막 단기 급등, 단기 급락 막 이렇게 움직이지는 원래 않아요. 길게 움직이는 테마이기 때문에 대선 테마는 그래서 한번 상승을 하고 나면 한 두세 달 정도를 2달에서 3달 정도를 완만하게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 기간이 대략 2달에서 3달 정도 같아요. 그러면서 하락폭이 대략 뭐 40%, 뭐 30% 이상, 40%에서 50% 사이까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털어내는 거거든요. 개미들을 털어내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아직 뭐 선거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또 뭐 급등을 하고 가는데 지금은 이제 급하게 시간적인 어떤 그게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던 IMBC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빠져주면은 더 좋겠고, 당연히 더 빠져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한 이 정도까지 얘도 써니전자도 대략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얘도 한 40% 정도까지 보면 되겠네요. 40% 정도가 빠져주면은 그냥 들어가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가장 강한 테마니까 뱅크웨어가 대장주니까 얘가 지금 30% 얘는 40%까지는 모르겠네. 여기가 지금 갭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요날 뛰고 여기가 점상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갭이 굉장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메꾸는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날이죠. 이날의 어떤 종가까지 그리고 점상을 했던 이날 점상.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 아마 단기간으로 어떤 식으로든 갭을 메꾸고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하면서 다시 아마 상승을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 OMB는 이등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갭이
만큼 있잖아요. 점상이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갭이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여기는 메꾸려는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꼭 여기까지는 안 내려와도, 여기까지는 안 내려와도 대략 이쯤에서, 그래서 가격을 괜찮은 매수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게 21선 근처, 아니면 뭐 61선도 있겠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내려와 주면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우, 말이 좀 빨랐죠? 그래서 목이 또 좀 아프네요. 네, 그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더 잡히는 건 없을 것 같은데, 뭐 지수가 딱히, 예, 뭐야, 범양건영? 아, 이거는, 예, 뭐지? 일단 요것도 킵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킵은 해놓을게요. 요거는 좀 더 하락을 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요때 포착 종목으로 하지 않았던 게 조금 후회가 되긴 했어요. 이때가 AF였거든요. AF였는데 그냥 하루 더 기다려 보겠다고 생각했다가 그냥 너무 놓쳐버려서 좀 아쉽기는 했어요. 어쨌든 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잘 좀 잡혀서 정말 큰 어떤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제가 잘 판단을 하고 또 예상하는 시나리오대로 이런 대선주들이 좀 움직여 줘가지고 우리 회원님들 괜찮은 좋은 자리에서, 최대한 안전한 자리에서 잘 잡고, 그리고 생각한 대로 급등이 이렇게 쭉 하고 나와서 좀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가 아니죠. 네, 내일 하루 쉬고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토아타였습니다.